네. 그러면은 이어서 다시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금액별 이제 제 소득 대비,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적정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소비도 좀 하고 지출도 좀 하고 뭐 아낄 거 이게 이제 가만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냥 임의로 가져와 봤는데 대출 금액별 적정 소득,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빌렸을 때 보통 이제 은행에 보시면은 뭐 한 5, 6% 금리로 잡았을 때 여러분 보통 얼마를 내냐면 1억을 빌렸을 때 총 1억 9천만 원을 여러분은 원금에다가 이자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1억을 빌렸을 때 이자로만 9천만 원이 나간다. 2배죠, 2배? 그래서 이런 거를 근데 뭐 알고 빌리면 사실 못 빌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30년을 상환한다고 했을 때 월 평균 50만원 정도 매달 이렇게 주담대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비하는 지출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그냥 최소로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무조건 제가 뭐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는 써야 된다 싶어가지고 가져온 건데, 여러분 보시면은 1억을 빌릴 때 최소 써야 하는 고정비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출을 받은 입장에서. 자, 주담대 상환으로만 50만원 정도가 나가죠. 그리고 관리비로 뭐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은 이제 한 15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전기세로 한 3만원 정도 나가고, 통신비로 5만원, 뭐 인터넷비 3만원 해가지고 기타 고정비가 76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제외한 게 제가 뭐 자동차 보험, 뭐 개인 보험 이런 거 다 빼봤거든요. 사람마다 다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변동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출퇴근하면은 교통비로 얼추 한 10만원 잡아보고, 그 다음에 식대는 제가 50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식대 플러스 생활비, 뭐 개인 용돈, 뭐 이것저것 뭐 옷도 사고 아니면 뭐도 하는 걸로 그냥 50만원으로 잡을게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절대 이 금액을 무조건 벗어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모든 취미활동 비용을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총 변동비로 6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뺀 게 뭐냐면은 모든 취미활동 비용을 뺐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살 수가 결코 없을 텐데,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최소 고정 비용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든다는 거라서 한번 가정해 봤는데, 그래서 총 고정비가 136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1억을 빌렸을 때 136만원이 여러분은 숨만 쉬어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1억을 빌리는 사람이 없겠죠. 보통 한 2, 3억 정도를 빌려요. 그러면은 1억은 이 정도라고 치고, 자, 그러면은 2억을 빌렸을 땐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게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닌데 자꾸 집을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같네. 이게 아닌데 알아보고 사라, 뭐 이런 말이죠. 우울한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자, 2억을 빌렸을 때 우리가 원리금으로만 3억 8천만 원이 원리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 2억에 1억 8천만 원이 이자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그냥 뭐 부동산이 오르네, 뭐 마네 하면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사면은 이 정도의 비용은 무조건 나가야겠구나, 나는 이자로 이만큼의 비용을 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더 신중하고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고 사는 거지, 이거를 무턱대고 무시하고 샀다가 이제 갚을 수 있겠지라고 사잖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2억을 빌렸을 때는 3억 8천만 원을 원리금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거를 월평균 상한액으로 비교를 하면은 한 달에 105만 원이 주담대 원리금으로 나갑니다. 무시 못해요. 절대 무시 못하는 비용이에요. 이거는 저 같아도, 저는 그나마 금리가 3%일 때 사긴 했는데, 저도 만약에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한다고 고민을 한다면 진짜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감당이 되는 금액인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을 빌렸을 때 우리는 총 191만원, 우리가 191만원 정도의 고정비로 나갑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191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이 비용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는. 왜냐면은 뭐 집을 샀으니까 거기에 맞는 생활비, 거기에 맞는 뭔가 나름의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나마 친구가 없어서 아껴보려고 막
개지랄을 한 건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얼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두시라는 거죠. 아, 내가 2억을 빌리면은 191만 원 정도가 뭐 정말 고정비로 나가는구나.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생활비 50만 원 선에서 다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밥은 뭐 회사에서 먹고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주말에는 진짜 뭐 라면만 먹고 사는 거죠. 손가락만 빨고 사는 거예요. 여기 저축이라는 게 있나요? 저축이 없어요. 돈도 모으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 대비를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뭐 물론 대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 그 이상 많이 벌겠죠. 뭐 한 300만 원 벌 테고 뭐 400만 원 벌 테고 하겠지만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3억대를 가장 많이 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2억대도 사실 부족한 게, 아파트를 보통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2억 대출도 물론 받을 수 있는데 2억 대출이 쉽진 않은 게, 약간 그러면은 어쨌든 자본금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자체가 결코 저렴한 금액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풀대출 받는단 말이에요. 풀대출을 받으면은 자기 자본금을 이빠이 끌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대출 금액도 커질 거란 얘기입니다. 한 1억 5천 정도의 자본금이 있다. 내가 뭐 연끌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의 자본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얼추 한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 3억 정도의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많은 아파트를 이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3억을 많이 얘기하는 거고, 3억을 만약에 아파트 대출로 받았을 때 나오는 현실적인 이제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내가 신나냐? 내 얘기인가?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입니다. 3억을 빌릴 때입니다. 대망의 3억을 빌릴 때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굳이 따지면 똑같진 않고, 왜냐면 저는 뭐 최저임금 상환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내는 구조긴 한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걸로도 뭐 영상 하나 찍어볼게요. 3억이면은 여러분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이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진짜 열심히 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3억을 빌리시 원리금으로만 5억 5천만 원은 우리는 지급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 금리가 조금 낮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덜 하겠지만 그래도 한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은 사실 월세를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체증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도 처음에 이렇게 집 갚아 나가 사는 거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적게 내는 구조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자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도 월세살이다. 월세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 평균 상환액으로 여러분 155만 원이 들어갑니다. 와, 155만 원이면은 급여가 300만 원이면은 그냥 주담대로만 150만 원, 급여의 절반이 나간다는 거예요. 뭐 거기 세금 떼하면 270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급여의 50%가 넘는 금액이 원리금으로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3,600일 때 이거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진짜 빡세요. 그리고 3억 정도 대출을 받을 정도면은 보통 가정을 합치겠죠. 어중간한 월급 아니면은 저같이 이렇게 낮은 월급을 받고 있으면은 결코 쉽지 않은 금액대입니다. 진짜 많이 아껴야 되고 여러분이 상상 초월할 정도의 버거운 빠듯함을 느낄 겁니다. 저도 역시 느끼고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3억을 빌렸을 때 그러면은 최소 써야 하는 고정비용이 얼마냐. 여러분, 아까는 191만 원이 주담대 금액으로만 나갔죠. 거의 또 더해보는 겁니다. 내 최소 고정비용이 얼마일까? 241만 원이 최소 고정금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도, 그 부동산 알아보려고 하는 친구한테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네가 물론 그 여건이 되고 또 이렇게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만약에 여력이 되면은 그거는 네가 뭐 1조 원 건물을 살든 뭐 200억 300억 건물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상관은 없지만, 이 정도의 현금 흐름과 지출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말로만 3억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서 구매를 해야지 해가지고 덥석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내야 되는 원리금, 그 다음부터 내가 생활하는 뭐 생활 수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내가 소비하고 있는 생활 수준이랑 구매하고 났을 때 내 생활 수준이랑 차원이 다른 생활 수준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비교해보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내가 뭐 집을 사기 전에 한 달 생활비가 늘 뭐 15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를 갑자기 50만 원으로 줄인다? 못 줄여요. 그렇게 처음부터 무조건
마이너스 통장 쓰고 무조건 그냥 뭐 신용카드 쓰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50에서 50만원 30만원으로 확 줄일 수가 있어요. 못 줄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금 흐름을 무조건 감안을 해가지고 내가 3억의 대출을 받고 주담대 원리금으로 이 정도 나가고 거기 플러스 내가 뭐 주담대로 얼마 나가고 관리비 얼마 나가고 전기세 얼마 나가는 거를 체크 해가면서 아 내가 이 정도가 보통 빠져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여러분 식대 생활비 50만원 이거 못해요 진짜. 내가 해보니까 여기에 취미생활 녹이고 뭐 여자친구 있으면 데이트하고 하면은 안 돼요. 이 금액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참고로 제가 여기서 저도 이제 이 정도 금액은 나가겠죠. 제가 산정하는 금액을 추세로 한 거니까 전 여기다가 뭐가 더 추가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 추가 고정비입니다. 아까 그 191만원이었죠. 물론 전 굳이 따지면 191만원을 내진 않죠. 지금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체증시 상한이니까 저는 여기다가 추가로 가족계 5만원 나가고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변수가 있잖아요. 저는 가족계 5만원 내고 개인보험 83,000원 운전자보험 만원 자동차 보험 만원 4만원 이거 다 깰 겁니다. 자동차를 지금 내가 내 정도 급여면은 자동차도 버거 헬스 장비 47,000원 운동을 최근에 못했는데 빨리 좀 해야겠죠. 그리고 뭐 이거 유튜브 찍는다고 돈도 나가고 프리미엄 능력도 없는데 광고를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거 10,000원 내고 양주 내가 그쵸 무슨 능력으로 양주를 소비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피아노 학원도 이제 지금은 안 다니지만 피아노 학원도 한때 다 다녔었죠. 이런 금액들을 저는 다 냈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총 56만원 정도를 저는 아까 그 241만원 거기에다가 56만원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조건에 비해서 241만원에 56만원 더하는 거니까 3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하는 거죠. 저는 지출비만 3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 대출별 적정 소득을 모델링 해본 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래도 감당할 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는 말리잖아요. 이제 다 알았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최소로 필요한 거는 다 알았어요. 뭐 나중에 뭐 등기부 등본 보고 뭐 좋은 집 사고 어떤 게 좋은 집인지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일단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내 소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요 정도는 일단 알아야 되고, 요 정도 알면은 이제 저는 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에 자신감이 있으시면 사는 거고요. 자신감이 없으시면은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야 개빡센 가정이구나. 이게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봐야지 하는 수준이 아니구나. 이게 왜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막 알아봤다 포기하고 살려고 했다가 좌절하고, 왜 다들 좋은 집 못 사고, 왜 다들 조금씩 변방을 밀려나고 다등바등 살려고 하고 투자 파고 막 사이드 잡 하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왜 다들 연애를 못하고, 왜 다들 먹고 살기 치열하고, 왜 제가 맨날 밖에서 음식 못 사 먹고 다 집에서 해 먹고 하는지 여러분도 이제 알 겁니다. 여기서도 가게를 꾸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외식하고 싶고 저도 뭐 필요한 거 사고 싶고 그렇죠. 근데 뭘 양주는 사지만 근데 어쨌든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부동산을 산다는 게. 그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이란 그냥 진짜 어쨌든 여러분도 부동산을 이제 구매하려고 하신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사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름 자본금도 많이 불려놓고 자기 생활 하면서 아낄 거 아끼고 막 인생 진짜 치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이제 나는 이거를 여기다가 자본금에다가 레버리지 좀 더 이용해서 이제 나는 한번 컨텀 잡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텀 잡을 하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인생을 개빡시게 살아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현재의 부동산 시장 현황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거기서 부동산을 구매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곱하기 한 2~3배는 한 번 더 열심히 살라고 벨토를 정말 개 쪼이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이제 약간
샀으니까 고삐 뿔린 망아지도 살아야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금리도 저금리고 부동산도 뭐 대세 상승기고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구조는 절대 그게 아니니까 뭐 부동산은 언제 하락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계속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우리가 대출 받는 거는 굉장히 피크일 때 대출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고삐를 풀릴 수도 없고 무조건 고삐를 더 줄여가면서 받아들여야 되고 이 사실 내가 지금 결코 좋은 타이밍에 사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 배경을 진짜 나름 좀 공부해가지고 명확하게 자기만의 기준에서 이해해 본 상태에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부동산 구입을 조금 늦추는 거하고는 둘 다 명확한 장점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부동산을 뭐 못 샀네, 포기했네, 뭐 밀었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공부를 해봤으니까 나중에 철치부심해가지고 더 많이 모으고 더 기회가 됐을 때 더 좋은 타이밍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떤 수준인지 명확히 파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자괴감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현실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거예요. 자아 분석이 명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 자신이 이제 기준을 바라봤을 때 부동산 구입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축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 각오를 정말 단단히 가져야 됩니다. 진짜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세요. 여러분은 진정한 가장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일터란 여러분의 친구이자 여러분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상황, 숨 쉴 수 있을 만큼 편안함을 느껴야 되세요. 직장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구입을 늦추거나 조금 이렇게 당분간은 좀 이렇게 미뤄야 되는 경우를 얻었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천만다행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장 분위기 또는 남들이 뭐 권유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휩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기준을 명확히 파악을 한 겁니다. 부동산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순간 바로 그냥 지옥행이에요. 바로 그냥 저기 법원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파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한 달만 늦춰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진짜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함부로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좀 늦췄다고 자책할 필요가 1도 없다. 1도 없다. 그러니까 더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그 기준이 생긴 거니까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아니면 조금 더 금리가 내려갈 때 사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내가 뭐 당장 이렇게 뭐 결혼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큰 앞으로의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는 뭐 전세라는 좋은 제도도 있으니까 전세로 잠깐 들어가도 되는 거고, 또 청약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으니까 안 사셔도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또 기회가 되면 제 상황과 빗대서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수 개똥마인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영상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어 봤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 또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기획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